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김영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건 저 같은 처지의 부모님들께 작은 희망이 되고 싶어서예요. 1994년 10월 31일, 그날만큼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죠. 막내딸 소연이가 밤새 열이 나서 남편이 퇴근길에 약을 사러 나갔다가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그대로 가버렸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시댁에선 아이들을 나눠서 키우자고 했어요. 큰아들 성진이는 고3, 둘째 성호는 고1, 막내 소연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으니까요. 제가 키우겠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시아버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어떻게 아이들 학비는, 생활비는? 제가 어떻게든 책임질 거예요. 다음 날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엔 건물 청소, 낮에는 식당일, 밤에는 도시락 배달. 결국 친정어머니가 하시던 생선 장사를 물려받았죠. 노량진 수산시장. 처음엔 너무 낯설었어요. 새벽 2시면 경매가 시작되는데 처음 한 달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아, 저기 새로운 아줌마. 도미 두 손이 얼마야? 저기 죄송한데 아이고 신참이구나. 이리 와봐. 내가 알려줄게. 강씨 아저씨였어요. 20년 넘게 저를 도와주신 분이죠. 경매 요령부터 가격 흥정까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도다리 봐. 눈이 맑지? 이런 건 경매 시작하자마자 건져. 단골 손님 줘야 해. 네 근데 어떻게 알아요? 20년 하다 보면 너도 알게 될 거야. 생선 고르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고르는 거라고. 겨울이 제일 힘들었어요. 손이 얼어서 터지고 칼질할 때마다 피가 났죠. 여름엔 또 다른 고생. 더운 날 생선 썩는 게 너무 빨라서 하루에도 몇 번씩 얼음을 갈아야 했어요. 엄마, 나 학교 앞에서 만나지 말자. 성진이가 고3 때였어요. 대학 면접 보러 가는 날이었죠. 왜 엄마가 응원이라도. 됐어요. 제발 다른 애들 부모님들처럼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생선 비린내 나면 어쩌려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웃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엄마는 여기 있을게. 성진이는 서울대에 붙었어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시장 문을 일찍 닫았죠. 영자씨, 오늘은 일찍 들어가. 아들 자랑스러운 날인데. 주변 상인들이 다들 축하해줬어요. 둘째 성호는 달랐어요. 형처럼 공부는 못했지만 마음이 여렸죠. 엄마 형은 서울대 갔는데 난 자꾸 성적이 떨어져서. 입시 학원비가 너무 비쌌어요. 하루는 성호가 제 통장을 훔쳐봤나 봐요. 엄마 통장에 돈이 이것밖에 없는 거야? 어머 이게 웬일이니? 엄마 몰래 통장을 뒤지다니. 미안해요. 형 등록금 어떻게 하려고? 그날 밤, 전 2배로 일했어요. 새벽 장사 끝나고 바로 다른 시장으로 가서 오후 장사도 하고. 막내 소연이는 많이 애썼죠. 자기가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구들 데리고 시장에 와서는 우리 엄마가 여기서 제일 생선 잘 고르시는 분이야. 그래도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달라졌어요. 아이가 크면서 점점 저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죠. 시장에서 배운 게 참 많아요. 새벽에 들어온 생선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눈이 맑고 비늘에 윤기가 있어야.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김영자 씨 이돔이 어때요? 눈이 좀 흐리네요. 제가 20년 장사했는데 이런 건 안 사요. 아이고 이제는 눈이 더 까다로워지셨네. 내 새끼들 먹일 생선인데 대충 할 순 없잖아요. 하루는 깡패들이 찾아왔어요. 아줌마, 이제부터 우리가 보비 받고 지켜줄 거야. 한 달에 얼마 안 돼. 전 당당하게 웃으며 말했죠. 아저씨들 여기가 어디신 줄 아세요? 노량진이에요. 여기 상인들 다 내 가족이에요. 무슨 일 있으면 경찰서장님이 직접 오시는데.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장사가 어느새 20년. 그 시간 동안 제 자식들은 자랐고 전 늙어갔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장사가 싫지는 않았어요. 매일 새벽 차가운 칼을 잡을 때마다
이래도 내 새끼들은 잘 키웠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그러던 어느 날 성진이가 비싼 한우갈비를 사들고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제는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갑자기 웬일이니? 오늘 회사에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그게 사실은 어머니 집 때문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장에서 20년. 사람 눈빛만 봐도 좋은 생선인지 썩은 생선인지 알 수 있거든요. 성진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회사 전무님 어머님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님 재산은 제가 관리해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저녁 내내 술을 마시더니 결국 본심을 털어놨어요. 집을 저희 앞으로 해주시면 제가 모시고 살면서 잘 보살펴드릴게요. 그때 며느리 미경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성진 씨가 말씀드렸죠? 요즘 치매에 걸리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저희가 모시면서 잘 보살펴 드릴게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갑자기 20년 전 강씨 아저씨 말씀이 떠올랐죠. 영자야, 생선을 고를 때는 비린내보다 눈빛을 봐. 눈이 흐린 생선은 절대 사면 안 돼. 다음 날 소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 이야기 들으셨죠? 제 생각에도 좋은 것 같아요. 소연아, 엄마,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오빠가 다 알아서 해준대요. 결국 2020년 6월 전 단독주택의 등기를 성진이 앞으로 넘겼어요. 시장 근처 상가 건물도 함께. 한 달쯤 지났을까. 며느리가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 약 드세요. 이게 뭔데? 치매 예방약이에요. 어제도 현관문 못 잠그고 나가셨잖아요. 아니, 내가 분명히 단속을 했어. 또 기억을 못 하시네요. 이런 게 다 치매 초기 증상이에요. 그때부터였어요. 며느리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이상행동 하시는 거 병원에 보여드려야 해서요. 냉장고에는 자물쇠가 채워졌어요. 어머님이 밤마다 음식을 버리고 다니시잖아요. 이게 다 치매 때문이에요. 현관문도 밖에서만 열 수 있게 바꿨죠. 어머님, 밤마다 배회하시면 위험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루는 제가 좋아하던 반지가 없어졌어요. 며느리가 거실 바닥에서 그 반지를 발견했다며 보세요. 귀중품을 이상한 데 숨기시고 기억도 못 하시고. 이런 게 치매 증상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일부러 제 방에서 가져다 놓은 거였어요. 화장실은 하루 3번으로 제한됐어요. 어머님, 이제 기저귀 차셔야겠어요. 밤마다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난방도 제한됐죠.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요. 담요 하나 더 덮으세요. 특히 추석날 있었던 일은 잊을 수가 없어요. 새벽 5시 늘 하던 대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고사리 나무를 묻히려는데 어머님,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미경아, 나도 이제 차례상.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이제부터는 제가 하기로 했다고요. 어머님은 방에 계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40년 넘게 해온 일인데. 어머님이 만지시면 음식 다 버려야 해요. 치매 초기라 위생이 걱정되니까 부엌에 들어오지 마세요. 알겠어요? 며느리는 제 앞치마를 거칠게 벗기더니 부엌 밖으로 밀어냈어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자물쇠 채우는 소리까지. 결국 저는 방에서 혼자 컵라면으로 아침을 때워야 했어요. 차례상 앞에서 절을 할 때도 성진이는 어머니, 빨리요. 저희가 기다리잖아요 라며 재촉했죠. 시장에서 장사할 때가 생각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손님한테는 늘 웃으면서 더 드시고 가세요 했는데 내 자식한테는 이렇게 서럽게 사는구나. 영숙이한테 전화해봤어요. 언니 어디 아파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그러다 전화가 끊겼어요. 미경이가 휴대폰을 뺏어갔거든요. 어머님, 이제부터는 저희가 전화 다 받을 거예요. 어머님은 밤낮으로 전화하셔서 헛소리 하시니까. 그날은 비가 많이 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생선값이 오르내리는 날이었죠.
그런데 웬일인지 여동생 영숙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언니, 몇 달째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성진이 부부가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를 낮추고 귀를 기울이는 게 느껴졌어요. 언니, 살이 반으로 줄었잖아요. 얼굴도 이렇게 해숙해지시고. 영수가 나 화장실 좀. 화장실에서 만난 영숙이 손에 쪽지를 쥐어줬어요. 살려줘. 감금당했어. 경찰은 안 돼. 변호사 찾아줘. 증거 있어. 영숙이는 며느리를 교묘하게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미경아, 우리 절에 다녀오면 어떨까? 이번에 계금사에 새로 모신 부처님이. 안 돼요. 어머님 위험하시니까. 그럼 병원은? 언니가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는데. 병원도 제가 데리고 가면 되는데. 아이고 바쁜데 어떻게 내가 매번 하냐. 내가 모시고 다녀. 그래도. 걱정 말고 내가 얼마나 꼼꼼한지 알잖아. 병원 다녀와서 약 타온 거랑 진단서도 다 가져다 줄게. 그래요? 근데 2시간 넘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모든 걸 털어놨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치매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이에요. 진단서를 써드릴게요. 두 번째로 간 병원에서도 같은 결과가. 이런 정신적 학대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증거를 잘 모으세요. 성진이 부부는 제가 진찰받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오히려 병원에 데려가는 영숙이가 고마웠나 봐요. 이모님, 우리 어머님 치매가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죠? 그래 그런가 봐. 영숙이가 작은 녹음기를 건네줬어요. 언니, 이거 옷 안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이건 작은 카메라고. 증거는 하나둘 쌓여갔어요. 어머님, 또 현관문 안 잠그고 나가셨죠? 카메라에는 며느리가 문을 일부러 열어두는 장면이 찍혔어요. 동네 이웃들도 하나둘 증언을 해주셨어요. 김영자 씨가 치매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제도 우리 손주 생일이라고 20년 전 우리 아들 돌잔치 때 있었던 일 다 기억하시던데. 특히 옆집 이씨 할머니는 중요한 증언을 해주셨어요. 그래, 내가 다 봤어. 성진이 마누라가 일부러 문도 열어두고 밤에 가스레인지도 켜는 거. 우리 영감님이 동영상도 찍어뒀어. 6개월 동안 차곡차곡 준비를 마쳤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시장에서 배운 게 있어요. 제일 좋은 생선을 고르려면 시간이 필요해. 조급해하면 안 돼.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우리 의뢰인들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어머님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성진이 측 변호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변호사가 차분히 증거를 제시했죠. 재판장님,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문을 열어두고 가스레인지를 켜는 장면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이에 있습니다. 저 영상은 조작된. 성진이 변호사가 소리쳤어요. 조작이라고요? CCTV 원본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3군데 종합병원의 정상 판정 진단서, 이웃들의 증언. 판사님은 모든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셨어요.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심각한 노인학대 사례로 판단됩니다. 성진이 부부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들은 치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를 감금하고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이전받았습니다. 즉시 부동산을 원상복구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성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아울러 검찰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해 원고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승소 판결이 나던 날, 전 참았던 눈물을 쏟았어요. 여보, 우리가 이겼어요. 당신이 보고 있었죠? 영숙이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언니, 이제 집으로 가요. 이제 다 끝났어요. 시장에서 장사할 때가 생각났어요. 썩은 생선을 골라내는 일. 가슴 아프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죠.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판결 직후 더 충격적인 진실들이 드러났어요. 어머님, 이거 좀 보세요.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성진 씨가 집을 담보로 15억을 대출받았네요. 강남 재건축 호재로 단독주택이 85억까지 올랐는데 이걸 노린 거죠.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갑자기 효자 노릇하던 게,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게, 소연이도 찾아왔어요. 엄마,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오빠가 강남 오피스텔을 약속했거든요. 나가. 엄마! 더는 하고 싶은 말 없다. 나가라고 했지. 시장에서 배운 게 있어요. 썩은 생선은 아무리 비싼 양념을 발라도 썩은 맛을 감출 수 없다는 거. 그 뒤로 자식들의 인생이 하나둘 무너져 갔어요. 성진이는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주식 투자로 날린 5억이 회사 공금이었대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공금 횡령죄로 구속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났니? 어머니, 이제 와서 왜? 얘들이 날 미친년 만들려고 할 때는 언제고. 한 달 뒤 성진이는 구속됐고 며느리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연이도 학교를 옮겨야 했죠. 자기 어머니를 학대한 오빠를 도운 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나요?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쳤대요. 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한 건 내가 당한 일을 다른 어르신들은 당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였죠. 선생님, 이 나이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 오히려 장사하면서 터득하신 게 도움될 거예요. 어르신들 마음 달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시험 공부가 쉽지는 않았어요. 밤새 책을 보다가 울기도 했죠. 여보, 내가 이제 공부도 해요. 우리 자식들은 이런 엄마가 부끄럽대요. 교육원 선생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님, 실기시험에서 이런 높은 점수는 처음 봤어요. 전 웃으면서 말했죠. 20년 동안 시장에서 까다로운 손님들 상대하면서 단련됐거든요. 이제는 늘봄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죠. 하지만 영자 선생님, 우리 어머님 식사할 때 꼭 선생님이 먹여주셔야 해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거부하시는데 선생님만 보시면 웃으시네요. 치매로 투병 중인 최옥순 할머님의 아들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제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그랬어요. 할머님들 반찬 고르실 때 한참 고민하시면 전 늘 어르신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특별히 골랐어요 하고 권했거든요. 80이 넘은 박순자 어르신은 밤마다 불안해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전 옆에서 손을 잡아드리며 이야기를 들어드렸죠. 어르신,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삶이 찾아왔잖아요. 요양원에서는 매달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잔치를 열어요. 제가 미역국을 끓여드리는데 어르신들이 그러세요. 영자 씨가 끓인 미역국은 뭐가 달라? 우리 어머님이 끓여주신 맛이 나. 영숙이는 주말마다 찾아와요. 언니, 우리 제주도 갈까요? 언니 평생 일만 하시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셨잖아요. 전 망설였어요. 그래도 어르신들은 어쩌고. 이제는 좀 쉬세요. 누군가는 언니한테도 쉼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결국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성산 일출봉에 올라 바다를 보면서 영숙이가 내 팔을 잡고 환하게 웃었어요. 언니, 저기 봐요. 바다가 얼마나 예쁘죠? 문득 눈물이 났어요. 영수가 이제야 알겠다. 내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올해는 영숙이와 함께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언니, 이번에는 꼭 유카타도 입어봐요. 우리 사진도 많이 찍고.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배운 게 있어요. 좋은 생선을 고르는 법. 그건 단순히 신선한 걸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 생선으로 누구와 어떤 음식을 나눌지 생각하는 거죠. 요양원 어르신들과 도시락을 나누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찾은 건 가족이었다는 걸.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식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평생을 헌신하셨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 세상은 다시 아름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보, 이제는 제가 정말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이제 잘 살 거예요.